이사 업체가 많잖아요. 그중에 야정당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는 그 교육을 해주는 아카데미를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동영상 촬영도 한번 싹 하고요. 피하면 좀 이사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시즌들은 금액대가 기본적으로 거의 한 1.5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34살 김종인이고요. 현재 아정당에서 직영 이사를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어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중랑구에 이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정당이 인터넷만 하는 곳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저희 아정당은 이사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들 하셨어요, 원래? 되게 온갖 알바 많이 다 해봤죠. 근데 이제 가장 오래 한 일로는 트레이너를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정당 이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이사를 다녔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좀 이 일이 친숙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비전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를 하시면은 네. 실제로 이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5톤 차량 한 대 정도 되는 물량 이사할 때는요,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짐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그리고 올리는데도 그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총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업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사다리 차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시간대로 끝날 것 같고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고, 만약에 그 둘 다 조건이 안 돼서 계단으로다가 운반을 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보다도 1시간 정도 더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견적을 볼 때에 작업 조건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너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적절한 시간이 끝날 수 있게끔 인원을 또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죠. 사다리차 비용은 뭐 어떻게 책정되고 그게 얼마나 되나요? 그게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서울 경기권 기준에 5톤 물량의 짐을 5층 이내에 올리게 되면은요, 1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층수별로 금액이 좀 상이할 수 있어요. 6, 7층 같은 경우는 16만 원, 이제 8, 9층 같은 경우는 17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조금씩 더 붙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혹시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사다리차로 이사를 할 때보다 작업 인원이 조금 더 투입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히려 엘리베이터보다 그냥 사다리차 하는 게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사다리차를 사용하게 됐을 때에 물품을 좀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동선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요. 혹시 연령대별이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별로 뭐 이사를 많이 하는 시즌이 따로 있나요? 부동산 시장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제외하고 연령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이 있는 집들 주로 한 2월이나 9월쯤 새학기가 시작되는 데쯤에 그때가 좀 이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시즌을 피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 시즌들은 금액대가 기본적으로 거의 한 1.5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빌라, 그렇죠.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뭐 이사 비용이 달라지나요? 사실 주거 형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짐 양이나 작업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사 가격을 결정하는 데 좀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이사 견적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뭐 부분이 있나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날 이사할 때 작업 인원이 얼마나 투입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 서비스 항목들 있죠.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이사 중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그 파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다 신경 쓰시기 좀 귀찮으시면은 여기 아시죠? 네. 이 일을 하시면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총 어떻게 되세요? 보통 한 오전 7시까지 차고지로 출근을 해서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고 차고지 다시 돌아가면은 한 5시쯤 되는 것 같아요. 오후 5시.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고객님 댁에 뭐 방문 견적할 스케줄이 있다거나 하면은 뭐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죠. 오늘은 아침에 비가 엄청 오다가 그래도 지금은 좀 그쳤는데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이사를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뭐 일단 비가 오는 날에도 이사는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되니까요. 1차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박스나 비닐 같은 걸로 더
더 보완을 하는 거죠. 비에 최대한 맞지 않게. 뭐 TV 같은 경우나 이런 약간 조금의 물기에도 파손되거나 고장날 수 있는 물품들은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최대한 이동 동선도 비를 최대한 안 맞는 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작업이 끝났나 보네요. 예, 이제 출발하는 곳에서 짐 내리는 거 다 끝났고요. 이제 차량 가지고 이동해서 그다음에 이제 작업 시작할 겁니다. 새벽 이사나 심야에도 이사가 가능한가요? 예, 새벽 시간이나 심야에도 가능하죠. 보통 장거리 이사나 입주 시간 문제 때문에 좀 일찍이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 옆집이나 아랫집 이런 데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확보를 해야지만 좀 원활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필수 조건일 것 같네요. 아까 보니까 뭐 세탁기 같은 것도 옮기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런 고가 가구나 가전은 혹시 파손되면은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작업할 때에 최대한 그런 파손이나 분실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 쪽에서는 100% 다 환불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아정당에는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이랑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실제 사례인데. 네. 저희 집이 이사했을 때 그 아버지가 보관하시던 좀 비싼 술들을 이사업체에서 좀 훔쳐갔던 일이 있었어요. 훔쳐갔어요. 네네. 그때 근데 미리 뭐 찍어뒀던 거나 그런 게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쵸. 네, 뭐 아정당에서는 그런 거를 뭐 미연에 어떻게 방지를 하고 있나요? 그쵸. 그거는 뭐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좀 곤란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게 미리 증거가 좀 남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근데 어떤 게 없어질 줄 알고 미리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동영상 촬영도 한번 싹 하고요. 작업 시작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사 마친 후에도 다 촬영을 해서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도 엄청 많잖아요. 네. 이사 비용이 좀 더 저렴하겠죠? 그쵸. 아무래도 이런 가정 이사하는 것보다는 짐의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비교적 비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반포장 이사로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죠. 반포장 이사가 뭐예요? 반포장 이사, 포장 이사랑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포장 이사 같은 경우에는 가구나 가전 같은 큰 짐들을 이동하고 뭐 장롱 안에 있는 옷들이나 주방 식기 이런 것들 잔짐까지 모두 포장해서 똑같이 정리까지 해드리는 게 포장 이사고요. 포장이나 정리 같은 개념이 이제 빠져 있는 게 반포장 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는 그럼 반포장 이사로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짐의 종류 따라 좀 달라요. 그냥 소파 같은 거 만약에 한 3개 옮기는 거랑 장롱 3개 옮기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부피는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소파 같은 경우는 그냥 옮기면 끝이거든요. 근데 장롱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옷이나 이불들 같은 거 다 꺼내서 포장해서 다시 그걸 정리하는 과정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포장이사랑 반포장이사랑 1톤 차량 한 대에 남자 2분 작업하시는 게 포장이사는 한 50만 원 안내해 드리고 이제 반포장은 40만 원 정도 안내해 드리거든요. 10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10만 원의 값어치가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 막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간혹 식사비나 뭐 수고비를 고객한테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고. 업체가 이제 고객한테 식사비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원래는 맞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러면 안 되죠. 아정당에서는 그런 경우 절대 없어요. 만약에 발생하면은 저희가 120% 환불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사를 할 때도 좋은 날짜, 나쁜 날짜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금액적으로 좀 비교적 저렴하게 하시려면은 선 없는 날이나 금요일, 토요일 같은 그런 이제 금액대가 비싼 날 있죠. 이제 월 말도 포함되고요. 25일 이후인 월말 이런 날이 좀 일이 많이 몰리는 때라 금액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 날에 피하면 좀 이사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좋은 날짜에 이사를 하려면 최소 언제까지 예약을 해야 되나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은 좀 여유를 두고서 잡는 게 좋죠. 이게 그 기간보다 너무 촉박하게 잡게 되면은 원하는 이사 날짜에 이사 예약을 잘 못할 수도 있어서 날짜를 다른 날로 옮기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네, 혹은 그리고 이제 그런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게 되더라도 그 비용이 좀 비싸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사 업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정당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는 그 교육을 해주는 아카데미를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배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사를 좀 오래 해야지 배울 수 있는 노하우들을 좀 단기간에 교육을 해줘서 여기서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되게 그럼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나 보네요. 예,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래 일해야지 배울 수 있는 노하우들을 한 번에 좀 다 알려주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도 저기 이사 오래 하신 분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는 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그 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교육인 거예요? 논현동에 그 교육장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거기 교육장에 가보시면은 그 실제 가정집처럼 이렇게 꾸려져 있어요. 가전들,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샤시도 달려 있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미리 실습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현장 나왔을 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교재를 따로 봤거든요. 매뉴얼을 이렇게 따로 봤는데 기본적으로 짐 운반하는 부분들이나 이제 가전 가구 분해 설치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아무리 교육이나 뭐 매뉴얼 이런 걸 받아도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뭐 현장에 따라 뭐 다른 점이 많을 텐데 그런 거는 어렵지 않나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실습 과정이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같이 실무자들과 동행을 하면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걸 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좀 많이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일이 이제 많아져야 뭐 지식을 뭐 써먹든 말든 그쵸. 할 텐데 그렇죠. 그럼 뭐 일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육도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일을 좀 많이 하려면은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일이 많이 생기려면은 이제 계약을 성사시켜서 저희가 일이 많아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견적 교육도 따로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한 2주 정도는 그 비대면으로 전화 견적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방문 견적도 2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그 전화 견적할 때 처음에는 계약 성사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교육 과정 중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들이라든지 신뢰감을 좀 형성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견적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다 받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교육 막바지에는 계약률이 한 40%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사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걸 네. 좀 배워보려고 할 때 말씀하셨던 그 교육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한 달 월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교육을 받으면은 이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월 소득 보장 시스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약속한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은 교육비를 환불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었죠. 근데 뭐 지금 와서 보면은 좀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교육비로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들쑥날쑥하기는 한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거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 맨날 하는 일인데요. 뭐. 자, 이제 마무리되어서 말인데 이사 후에 고객이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짐이 빠짐없이 다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제 가전이랑 가구 배치가 다 잘 됐는지,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잘 작동하는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이 거의 마무리가 될 건데 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이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 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날인데 새로운 자리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데, 이사하면서 되게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만족스러운 이사를 좀 책임져 드릴 수 있으니까 아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의 목표요. 저희가 이제 아정당에서 직영 서비스도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또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궂은 날씨에 그래도 촬영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고객님들한테 이 이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제 현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원더 휴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